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식품의약청은 22일 목요일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 백신은 최신 바이러스 변종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안됐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이번 승인으로 수백만 용량의 백신을 곧 배송할 예정이며 노바백스는 조금 늦게 수정된 백신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FDA 백신 책임자 피터 막스 박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변종에 대해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성인과 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 이번 가을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백신은 올해 초 자주 발견된 KP2 변종을 타깃으로 하며 현재 확산 중인 KP311 변종에 대해서도 교차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심각한 질병, 입원, 사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감염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몇 달간 지속됩니다. 백신 접종은 특히 노인,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기타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는 사람, 요양원 거주자 및 임산부에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과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학교 시작 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CDC는 최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에게 회복 후 3개월이 지나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영철도공사와 CPKC 철도가 20일 목요일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캐나다와 미국의 철도 화물 운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팀스터스 캐나다 레일 컨퍼런스와의 새로운 계약이 무산된 후에 발생했으며 이는 만 명의 엔지니어, 차장 및 파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상 실패 때문입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사이로 오가는 상품의 월간 교역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철도 중단은 두 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중단은 캐나다 내 모든 철도 교통뿐만 아니라 미국 국경을 넘는 화물 운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아직 양측의 중재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노사 양측의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CN과 CPKC 두 회사는 노조가 구속력 있는 중재에 동의한다면 폐쇄를 종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직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서류 미비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10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리브라드 장학금은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4명에게 각각 $5,000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2024년 10월 7일에 발표되고 10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네트비를 지원해줄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류 미비한 한부모 가정, 두 가정을 신규로 모집해서 매월 $500의 렌트비를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가정은 제공된 링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대표전화 312-985-6050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9월 24일 화요일 김석균 목사 인도로 올드 러브 크로스 처치에서 역사적 교회 방문 및 찬양 예배가 열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석균 목사는 이날 난 예수가 좋다오를 비롯한 다양한 찬양을 선보일 예정이며 찬양 사역자로서의 깊은 내면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문의 및 예약은 신정철 목사 847-401-9519 또는 박재룡 목사 847-962-5233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김 목사는 9월 20일 뉴라이프 교회, 9월 24일 갈보리 위에 교회, 9월 27일 롤링메도우 한인교회, 그리고 9월 29일 시카고 브릿지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정토 불교대학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이 학기는 괴로움이 없는 삶, 자유로운 삶을 주제로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 불교 사상, 인간 붓다의 삶, 불교와 사회 등의 강의를 제공하며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력 제한이 없어서 일반 시민도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온라인 증문 즉설에 참여할 수 있어서 법륜 스님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을학기 수업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입학 신청은 9월 13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입학금은 $120입니다. 입학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정토 불교대학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한인서로독센터가 오는 9월 20일 금요일 저녁 6시에 나일스에 위치한 론트리 매너에서 제39회 연례 둘의 갈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9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민자들을 지원해온 둘의센터의 사역을 축하하고 더 많은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모금 행사는 시카고 한인회, 시카고 포럼, 시카고 문인협회, 그리고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됩니다. 행사 참여와 후원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센터로 연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센터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773-545-8348, 8349 또는 773-588-5770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고뱅킹레이시 최근 발표한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시카고 교외 지역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쿡카운티에 위치한 웨스턴 스프링스가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평균 가구소득, 인구, 생활비, 범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산정됐습니다. 상위 30개 도시 중에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에서 각각 7개 도시가, 뉴저지에서는 6개 도시가 이름을 올렸으며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는 4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웨스턴 스프링스는 평균 가구소득이 27만 6,402달러로 평균 단독주택 가격이 76만 3,060달러로 높은 생활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카고 북부교외 지역의 대표적인 부촌인 캐닐월스는 평균 가구 중간소득이 43만 7,822달러, 평균 단독주택 가격이 176만 8,606달러에 달해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교외 지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캐닐월스와 인접한 위네카와 윌맷은 각각 5위와 17위에 올랐으며 두 도시 모두 평균 가구 소득이 4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급 주택가로 유명합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 외에도 오하이오주의 오타와 힐스가 6위를 차지하면서 중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은 우수한 교육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 뱅킹 레이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제퍼슨 파크 지역의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새로운 공간 써니 빌리지 카페가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커피숍은 어린이 놀이 공간과 부모를 위한 작업 공간을 겸비한 독특한 컨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5918 웨스트 로렌스 애비뉴에 위치한 이 카페는 어린이들의 오감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 놀이구역, 상상력 놀이구역, 미끄럼틀 및 나무놀이 구조물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창의력도 자극합니다. 카페의 주인 조지나 허스트 씨는 서울에서 키즈 카페의 매력에 빠져서 이러한 공간을 시카고에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써니 빌리지를 통해서 제퍼슨 파크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간, 그리고 부모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써니 빌리지 카페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 중심이 돼서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페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추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오픈 기념으로 연회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8월 22일 목요일부터 가을 메뉴가 출시됐습니다. 올해는 스타벅스의 펌킨 스파이시 라떼 및 기타 가을맛 음료들이 역대 가장 빨리 출시됐습니다. 올해로 21년이 된 펌킨 스파이시 라떼는 스타벅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계절 음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음료는 에스프레소와 증기로 데운 우유에 호박, 계피, 넌맥, 정향을 조합한 맛이 특징이며 핫, 아이스, 블렌디 형태로 제공됩니다. 위에는 휘핑크림과 호박파이 향신료가 얹어져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스 애플 크리스피 비유제품 크림 차이는 차이 향과 비유제 오트밀크가 어우러져서 집에서 만든 애플파이를 연상케 하는 계절 음료입니다. 이외에도 애플 크리스프 오트밀 마키아토, 아이스 애플 크리스프 오트밀 쉐이크 에스프레소, 아이스 카라멜 애플 크림 라떼, 아이스 허니 애플 아몬드 밀크 플랫 화이트 등 애플향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가을 메뉴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되며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전미부동산협회는 22일 목요일 7월 기준 주택 판매량이 전월 대비 1.3% 증가한 계절 조정 연이율 395만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감소한 수치입니다. 판매는 특히 북동부에서 큰 상승세를 보였으며 중서부는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북동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29%로 전월과 동일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5월과 6월에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30년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7%를 웃돌았지만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약 6.5%를 기록 중입니다. 주택 매물 공급은 7월에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월말 기준 133만 채가 시장에 나와서 전월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8% 증가했습니다. 7월 판매된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은 44만 2,600달러로 전년 대비 4.2% 상승했습니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하면서 소비자들은 확실히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으로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